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은빛 청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제 채널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항암 치료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던 환자가 3일 만에 걸어 다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국립암센터 앞 작은 한약방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왔다가 단 며칠 만에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항암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환자들이 말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비방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숭늉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숭늉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화타식 숭늉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산삼보다 더 즐겨 마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숭늉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죠. 특히 숭늉을 까맣게 태워 마시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효과를 경험한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온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 화타식 숭늉을 마시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죽처럼 된 밥을 드실 수 있게 되었고 2주 후에는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숭늉에 들어있는 미세탄소 입자, 일명 카본 블랙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체내 독소와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무엇일까요? 바로 암과 뇌졸중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더러워진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이 바로 화타식 숭늉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항암제는 우리 몸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해지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죠. 이때 화타식 숭늉을 마시면 톡소가 빠져나가면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40년간 의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연구한 선생님이 만드신 화타식 숭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매일 버리는 숭늉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효과는 비싼 보약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날 때가 많죠.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현대의학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타식 숭늉의 놀라운 효능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해독 작용입니다. 검게 태운 숭늉에는 미세탄소 입자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액 속 독소와 결합해 배출을 돕습니다. 마치 옛날 장독에 숯을 넣어 발효를 돕던 원리와 같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이미 활성탄의 해독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약물 중독 환자에게 활성탄을 투여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화타식 숭늉의 탄소 성분은 이보다 더 미세해서 흡착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의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파괴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독소를 화타식 숭늉이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토와 식욕부진으로 고통받던 많은 환자들이 숭늉을 마신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청소 효과입니다. 현대인의 혈관은 대부분 기름기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화타식 숭늉은 혈관벽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미 숭늉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누룽지보다 태운 밥이 소화에 더 좋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탄소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제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깨끗한 혈액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돕습니다. 화타식 숭늉으로 독소가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래된 진창미로 만든 숭늉은 비장과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위상가다,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화타식 숭늉의 탄소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염증 효과입니다. 체내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화타식 숭늉은 몸속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염증 해소를 돕습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등 만성 염증성 질환에도 효과를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뇨병 개선입니다. 진창미로 만든 숭늉은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탄소 성분이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입니다. 화타식 숭늉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탄소 성분의 해독 작용과 항산화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활성탄의 의학적 가치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올바른 복용법이 중요합니다. 화타식 숭늉 역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만들고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타식 숭늉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만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숭늉과는 달리 재료 선택부터 태우는 방법, 우려내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첫째, 재료 선택이 핵심입니다. 일반 쌀이 아닌 진창밀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창밀한 창고에서 1년 이상 묵힌 쌀을 의미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진창밀은 비장을 돕고 갈증과 설사를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창미와 일반 쌀의 비율은 8대2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귀리나 보리, 현미를 섞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창미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밥을 태우는 정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누룽지보다 더 태워야 합니다. 밥을 80에서 90% 정도 태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0% 완전히 태우면 순수탄소만 남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불로 태우면 안 됩니다. 약한 불에서 시작해 서서히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밥알 속 영양 성분이 골고루 탄화됩니다. 특히 냄비 바닥에 달라붙은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복룡관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을 돕고 톡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셋째, 우려내는 방법입니다. 태운 밥을 곱게 부수어 가루로 만듭니다. 이때 믹서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가루가 고와질수록 효과가 좋아집니다. 물의 온도는 95도 이상에 끓는 물을 사용합니다. 차가운 물로는 유효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려낸 물은 버립니다. 쓴맛이 강하고 불순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부터 우려낸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커피처럼 검은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우려냅니다. 보통 3번에서 4번째 우려낸 물이 가장 좋습니다. 체에 거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미세망체를 사용해 2번 이상 걸러야 합니다. 입자가 너무 굵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보관 방법입니다. 우려낸 숭늉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최대 3일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당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루는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습기에 취약하므로 냉장고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보관하면 3개월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타식 숭늉의 맛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피나 생강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높아집니다. 특히 생강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나 감초를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꿀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단맛을 내는 첨가물은 숭늉의 해독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놓고 싶다면 가루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 마시면 됩니다.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두 번만 해보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비율과 온도,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일반 쌀로 만든 숭늉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용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진창밀을 사용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만든 화타식 숭늉은 커피처럼 진한 검은색을 띱니다. 향은 구수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맛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올바른 복용법이 중요합니다. 화타식 숭늉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적정 섭취량을 알아야 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ml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50ml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과다 섭취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기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제 투여 2시간 전후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항암 치료가 끝난 후 회복기에 마시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아침보다 저녁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타식 숭늉의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아침에 마시면 저혈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셔야 합니다. 찬 상태로 마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독 작용이 강해 태아나 모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화타식 숭늉의 강한 해독 작용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활용법도 있습니다. 운동 전에 마시면 체내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미용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타식 숭늉을 차갑게 식혀 화장수처럼 사용하면 피부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단, 민감성 피부는 피해야 합니다.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술자리 전에 한 잔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한 잔 마시면 간 해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꿀을 소량 첨가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는 꿀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타식 숭늉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탄산음료, 커피, 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료들은 숭늉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유제품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이 숭늉의 성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된 숭늉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변했다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변질된 숭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는 생활 수칙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숭늉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마음이 불안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체질과 증상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릅니다. 보통 2에서 3주 정도 꾸준히 마시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타식 숭늉의 모든 효능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4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이 증명합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말기 암 환자들이 살아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편안한 잠을 찾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학도 인정한 활성탄의 해독 효과. 화타식 숭늉은 이보다 더 미세한 탄소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청소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고가의 한약이나 영양제와 달리 매일 버리는 숭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정확한 방법으로 만들어 꾸준히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법이 그렇듯 화타식 숭늉도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각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진창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쌀로는 같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창고에서 1년 이상 묵은 쌀만이 진정한 약효를 발휘합니다. 둘째, 태우는 정도가 중요합니다. 80에서 90% 정도 태워야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적게 태우거나 완전히 태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셋째, 복용 시기와 양을 지켜야 합니다. 공복에 하루 2에서 3회, 한 번에 100에서 150ml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최소 2에서 3주는 지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단하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치료는 유지해야 합니다. 화타식 숭늉은 보조요법일 뿐입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기존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타식 숭늉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동양의학의 지혜이자 현대의학도 인정한 과학적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치료법도 환자의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병을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할 때 화타식 숭늉도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타식 숭늉이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화타식 숭늉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은빛 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